집 처음 살 때 내고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사장님이 되게 푸근하고 인자한 미소로 내가 신경 써서 얼마 얘기해 볼 건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라고 자기가 힘들게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너무 인상이 좋고 부부가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새 출발하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기대는 하지 마 하고 안 됐다고 하시죠. 그럼 집 살 때 보통 내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지금 그냥 사장님들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그냥 안 되면 그냥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내고 하시는 방법 찾아볼 수도 있는데, 뭐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저도 많이 하는 얘기였는데, 사장님과 친해져라. 나도 친해지고 싶어. 근데 난이도가 높지. 뭐 처음 본 사람이랑 어떻게 친해져라는 거야? 난 아이인데. 아니면 뭐 금매는 만드는 나도 만들고 싶어.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더 모르겠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내고에서 금매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많이 실수하는 사례 좀 뽑아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근 제가 매수를 했던 거는 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수강생 건데, 제가 3천만 원 정도 내고를 했거든요. 그 방법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고하는 방법 혹은 내고 망하는 지름길 탑3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욕심, 싸고 싶은 욕심. 당연히, 근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급함,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러다 놓치면 어떡해 라는 그런 두 번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름길, 빠른 포기. 난 할 만큼 했다. 좋은 승부였어. 좋은 싸움이었다. 하지만 난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지름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첫 번째, 싸게 사고 싶은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가 뭐 코칭이나 상담 같은 거 할 때 내고 얼마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2천만 원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하면 그 정도면 많이 깎은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아무 기준이 없고,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건 있는 거죠. 어떤 물건을 갖고 왔는데 이제 더 깎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더 깎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2천에 깎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냥 뭐 그렇게 깎아야 될 것 같다, 일단. 큰 근거는 없어. 근데 아무튼 깎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많이 깎던 적게 깎던 일단 많이 불러놓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깎는 건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집이 안 팔려가지고 6개월 동안 가격을 한 8천 원도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매도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막 더 깎기만 하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이사비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냥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뭐 많은 부동산 시장의 매수 매도 상황에서 가격 내고폭은 뭐 매수 우위, 매도 우위, 이렇게 시장 상황이나 뭐 단지나 물건 상황마다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방법을 사실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몇천 깎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물건을 둘러싼 전체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면 실제로 취득하는 정보들입니다.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격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점유자, 사장님 지금 여기 점유하고 계시는 뭐 세입자세요? 아니면 집주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리 수준도 물어봐요. 수리 수준, 이거 수리는 어때요? 뭐 잘 돼 있어요? 아직 매물을 보기 전이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걸 어느 정도 물어를 봐야지 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물건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리 수준도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걸 믿진 않습니다. 사장님들은 수리 그 수준을 되게 동안이세요. 항상 동안으로 불러줘요. 원래는 8년 됐는데 4년 됐다고 그러고 4년 됐는데 어제 했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쁘지 않게 했어 라고 하면은 한 5, 6년 된 거고요. 그리고 뭐 깨끗하게 했어 한 7, 8년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뭐 최근에 했을 거라고 하면 2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올드한 수리라는 건 한 10년, 12년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 수준에 대한 것도 항상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도 이유를 저는 잘 물어봅니다. 왜냐면 빨리 매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세금, 상속,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9일 뭐 다주택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그 물건마다 그 매도하는 이유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장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는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물건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고, 물건을 보기 전에 매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나한테 정보를 잘 주는 사장님을 골라서 전화로 그렇게 해서 사장님을 좀 이렇게 선별을 하시면 되겠죠. 매도 이유를 잘 안 알려주신 경우도 있죠. 맞아요. 왜냐면 매도 이유를 알게 되면 그게 굉장히 매수자한테 큰 힌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도 이유를 알려면은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물건 보러 가서 그 점유자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상황마다 달라요. 매도 이유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몰라도 사실 뭐 내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알게 되면, 제가 여기 써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매도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거를 맞춰주면서, 혹은 그 사람의 어찌 보면은 그런
그런 아픈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잘 이렇게 약을 발라주면서 더 깎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르면 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알면 알수록 내고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 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보는 거가 물건이 언제 나왔는지도 물어봅니다. 이 물건이 언제 나왔는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제 나왔는데 제가 물건을 바로 내놨는데 바로 보러 왔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낮게 해놓은 건가요? 라고 바로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나오자마자 바로 보러 가고 나오자마자 바로 제시를 하게 되면은 매도자는 사실 이 물건이 싼 건가? 아니면 내 물건이 되게 경쟁력이 높은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난 알 수 없으니 사장님께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 이 물건이 언제 나왔습니까? 뭐 나온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정도 된 거면은 평균적으로는 뭐 한 보통 집이 팔리려면 2달 정도의 시간이 보통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 달이 넘으면은 그래도 좀 나왔는데 사람이 그동안 많이 안 붙었네요. 뭐 이렇게 다음으로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면 내구폭이 좀 적을 가능성이 높고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내구폭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사실 초보자 버전입니다. 초보자들은 여기까지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내가 이 물건의 내구폭을 강하게 가져갈지, 그리고 어떤 매도 이유 때문에 팔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매도 이유들을 뭐 맞춰주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매도 이유를 맞춰준다는 뜻은 세입자가 만기인데 그 집주인이 이 세입자한테 내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그 세입자 나가는 그 기간에 그 세입자 보증금만 내가 맞춰준다고 하면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조건 협의나 이런 것들이 또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도 이유나 물건 언제 나왔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고 폭이 있어요. 내고 폭이 뭐냐면 그 누가 내고를 해본 가격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떤 소리냐.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가 있어요. 전 사장님한테 꼭 여쭤봐요. 사장님, 이거 얼마나 내고 돼요? 그러면 200?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200이요? 왜요? 이거 누가 이거 좀 붙어본 가격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붙어본 가격이냐? 누가 혹시나 제시를 했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이 가격이 원래 뭐 10억 5천이었는데 10억으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10억에 나온 건지 등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 뭐 9억 9천 4백 약간 수상한 가격으로 끊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고를 해서 끊긴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처음에 나온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1억이었는데 10억이 됐다고 하면 많이 깎인 거기도 하고, 그러면 뭐 그걸 바로 사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매도가 되게 급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내려왔다면 더 또 내릴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요 내고폭 혹은 이 물건이 얼마나 내고가 될 상황이 있는지를 저는 주로 물어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물건을 만들기 위한 정보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5월 9일 이후에 입주하는 것들 중에서 2027년 2월 이후에 입주되는 것도 있죠. 다주택자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오는 건 사실상 실거주 입장에서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세입자랑 한번 협의를 해봤냐? 지금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주고 혹시 먼저 나가줄 수 있냐? 뭐 그런 세입자가 그런 좀 여유가 있는지, 그런 게 좀 말이 통할 상황인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저는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물건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부터는 좀 숙련자 아니면 더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더 정보를 집어 넣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들을 실제로 하고, 아까 제가 이 컨텐츠 초반에 3천만 원 깎았다는 것도 이렇게 해서 새 들어가 있는 물건에 세입자랑 이사비 협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입주물로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많이 내린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고수들이 하는 물건을 만든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요. 물건을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다른 물건들의 자세한 상황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 위에 정보들 있죠. 요 위에 정보들. 특히 지금 요 정보들이 제가 초보자 버전이라고 적은 요 정보들은 다른 물건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보는 물건이 어떤 A 물건이라고 했을 때 뭐 B, C, D 물건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들도 어느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실제 사고자 하는 물건을 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뭐 RR에 10억인데 다른 물건들이 비료알인데 그게 10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RR에 10억짜리는 그냥 사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비료알도 10억이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건 제가 가격이랑 동치미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이 많은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결국 그 물건의 등수라고 할까요? 매수 순서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잘 결정하려면은 다른 물건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게 좀 있어야 돼요. 네, 이건 제가 라이브 용도로 만든 거긴 한데 이거는 사실 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물건을 만든다는 거는 없는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든 것도 지금 새가 들어있는 물건들은 못 사죠. 그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27년 2월 이후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가 6억이 안 나오고 1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실거주 입장에서 내가 6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27년 2월 거는 1억밖에 안 나오는 건 사실상 살 수가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세입자랑 협의를 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요. 그럼 이게 순식간에 실거주가 되면서 물건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물건을 만든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마다 다 다르죠. 그런 시장 상황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세팅하기 위한 그런 요건을 만든다라는 거라서 사실 이거를 제가 예시 든 거는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인 거고 사실 뭐 다른 시장마다 각기 조금씩 물건을 만든다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두 번째 지름길, 참고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지름길, 조급함인데요. 왜 항상 우리는 조급할까? 항상 이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듣는데 사장님 제가 안 사면 다른 사람 준다. 지금 줄 서 있다. 그리고 집 사는 게 너무 복잡하다.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몇 번 집을 놓치고 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이런 물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사실 아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들이 다 사실이에요. 그 집 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좀 힘들게 해가지고 살만한 거 하나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가 채가기 전에 빨리 그냥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조급한 마음이나 욕심 같은 게 모두 후보 물건이 좀 없어서 그래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후보 물건을 3개를 뽑는 게 되게 어렵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실 때에는 물건 3개 정도는 좀 뽑아놔라. 그래서 그 3개를 조율하면서 내고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너무 꼭 좋은 3개의 물건이 아닐지라도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물건 3개라도 그 3개를 놓고 조율을 하는 거랑 그 3개가 아닌 하나만 해서 조율을 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론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3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지에서는 일단 1개만 뽑으십시오. 1개 단지만. 그리고 그 물건의 등수를 매겨 3개를 뽑고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를 매기고요. 그리고 내고 순서는 좋은 것부터 내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2등 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고를 1등 내고 했으니까 1등에 대한 내고가가 있을 거고 2등에 대한 내고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등의 내고를 하고 나서 그 1, 2등의 내고한 가격의 차이가 내 실제 마음의 등수를 바꾸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다시 1등을 한 번 더 내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3개를 뽑아서 1, 2등을 꼽았어요. 그리고 내고를 다 1등이나 2등 해봤는데 이 내고된 가격을 봐도 1, 2등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러면은 오히려 1등을 한 번 더 내고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더 깎아주세요. 뭐 조금이라도 더 깎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하면 되죠. 그때의 마인드는 뭐냐? 이 정도 차이면 역시 1등 사야지 라고 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등이 충분히 내고가 안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내고를 했는데 1등하고 2등을 내고를 했는데 1등이 충분히 내고가 되지 않았으면 2등을 한 번 더 내고를 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 차이면 예를 들어서 1등이 거의 안 깎인 거예요. 근데 2등이 많이 깎였잖아요. 그럼 2등은 더 깎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원래는 1등이 더 좋았는데 이 정도 가격 차이면 1등 사느니 2등이 더 가성비가 좋네 라고 하면서 2등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 2등에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3등으로 가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돼요.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4인 가족의 갈아타기가 있습니다. 니즈, 이 4인 가족의 니즈는 학군, 넓은 집, 신축이에요. 누군 싫어할까요? 학군, 넓은 집, 신축인데 예산이 얼마냐? 적정 예산이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20억부터 23억이에요. 그래서 1등 아파트가 잠실이에요. 5구가 25억. 제가 실제 가격을 얼추 가져왔어요. 왜냐면 실제로 하셔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예시입니다, 예시. 1등 아파트가 잠실이고요. 5구가 25억입니다. 2등은 송파, 송파, 뭐 가락동, 이런 84에 21억이에요. 현재 시세가. 그리고 3등을 뽑은 아파트에 고덕이 있는데 그건 또 5구가 19억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좋은데 중구축이니까 가격이 이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8사긴 한데 여기 구축이에요. 그래서 21억인 거고 3등은 아파트가 새 거예요. 그 작은 건데 가격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니즈는 학군은 다 어느 정도 있고 넓은 집 여기는 넓네요. 그리고 신축은 얘가 신축이네요. 얘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예산은 20에서 23억. 예산 초과 예산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고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시나리오 1번이에요. 잠시를 내고를 한번 해봤어요. 23.5가 된 거예요. 대박. 1.5나 깎였어요. 2등은 2천 깎였어. 조금 뭔가 나 싶죠. 그리고 3등은 고덕은 2천 깎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자, 보세요. 1.5억 깎였고 2천 깎였잖아요. 그러면 아까 예산이 최대 23억이기 때문에 한 번 잠실 내고 한 번 더 해가지고 최종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리냐면 1, 2, 3등을 꼽고 1등이랑 2등을 내고를 쳤는데 1등이 더 많이 깎였기 때문에 내 마음의 등수가 변하지 않죠. 그럴 거면 얘네들을 작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쪽을 더 내고를 하면서 기분 좋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났는데 가격 차이가 줄었으면서 난 좋은 걸 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하나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기분 좋고 깔끔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똑같이 내고를 했어요. 똑같이 내고를 했는데 여기는 1억이 깎이고 여기는 1.5억이 깎이고 여기는 5천이 깎였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얘는 거의 안 깎였죠. 얘는 거의 안 깎이고 얘가 많이 깎였네요. 이 송파가 많이 깎였고 고덕은 뭐 한 5천 깎였어요. 그러면 원래는 4억 차이가 났는데 지금 차이가 더 나게 됐죠. 그리고 여기는 또 차이가 줄었죠. 그럼 얘를 할 수가 있죠. 얘가 더 원래 가격 상황에서보다 얘가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송파를 한 번 더 내고를 하게 해서 만약에 뭐 19억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요 가격과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사실 난 신축을 좋아했지만 괜찮아, 넓은 집을 샀고 가격도 싸게 샀으니까 난 이거 사는 게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내 예산에 안 들어왔어. 나도 잠실 가고 싶었는데 얘가 안 깎였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 만족해 라고 하면서 이 세 개를 고르고 내고를 갖게 해봄으로써 단순히 내고를 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내 의사결정을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신 있고 기분 좋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가요? 세 번째는 1억 깎이고 1억 깎이고 여기가 2억이 깎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가 똑같이 4억 차이, 똑같이 3억 차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격이 여기가 좀 더 싸게 된 거기 때문에 송파와 고덕을 내고를 한번 더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뭐 내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23억이 그 예산의 한도라고 한다면 더 떨어지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뭐 2, 3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3개가 있으면 3개 다 한 번에 거는 게 아니라 한 2개만 먼저 거는 거예요. 2개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 생각한 이 가격의 등수의 차이가 내고를 했을 때 벌어지거나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꿀 만큼 뭔가 상황이 변동이 되면 그 바뀐 거를 더 깎는 거고 아니면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원래는 더 좋았던 걸 더 깎아가지고 내가 내고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내고 폭을 더 크게 해주는 것도 해요.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장님, 제가 돈이 최대로 1억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여기도 잠실도 보고 있고 송파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잠실이 더 좋아가지고 이거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제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매수할게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왜? 요 아파트의 가격이 있으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그냥 사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나의 행동력이나 명확한 근거를 이런 다른 물건들이 결정지어 주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물건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달라요. 사장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뭐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 제가 요거 아니면 요거 살 건데 요 가격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이 정도 가격 하거든요. 송파가. 그래서 이거 좀 깎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조근조근히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호소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 정량적인 근거도 있고 정성적인 호소도 있었을 때 이게 내고가 잘 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 읍소에서는 사장님들이 막 움직이지 않아요. 사장님이 이 사람 진짜 여차하면 송파 갈 수도 있겠다. 내가 봐도 송파가 싸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다 오픈하면서,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여기를 한 번 더 얘기하기도 해요. 사장님, 저 이거 같이 했는데 얘 지금 19.5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저 여기 너무 살고 싶어요. 여기 드림 아파트예요. 사장님, 우리 자주 봐요. 여기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러면 더가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비교 대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장님한테 설득하는 그 농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 방식도 많아지고 무기도 많아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눈물만 흘려야 돼요, 여기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실질적인, 정량적인 근거를 이런 후보 물건들이 준다는 측면에서 이게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한 두세 개만 확실히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내고를 해보시면은 사실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기는 당연히 하셔야 돼요. 당연히 비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겸손한 무릎을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성급하죠. 성급하고 겸손한 무릎으로 계속 빌어요. 손바닥이랑 무릎으로 그렇게 합니다. 맞아요. 끝까지 해보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난 할 만큼 했다.
빠른 포기인데요. 내고하다 보면은 이런 과정 자체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성격이 어려운 얘기 꺼내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성격도 많죠. 그죠? 이게 왜 되게 예민하잖아요. 가격이라는 게. 그리고 사장님들도 힘들게 해서 내고를 다 해놨는데 그걸 또 해달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포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느낌이에요. 10억짜리 사는데 1,000만 원은 뭐 큰돈 아니지. 그러면서 그냥 결정해 버린다거나 이건 이제 내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고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매도가 500을 더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10억짜리 사면서 500 더 달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500을 더 달라고요? 이거 굳이 올려줘야 돼? 나 기분 나빠. 나 안 살래. 이런 경우가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10년 뒤에 몇백 차이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닐 거고요. 10년 뒤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때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만 나와요. 샀는지 안 샀는지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는 나한테 너무 큰 돈이었고 막 너무 기분이 불쾌하고 막 매도자가 말을 바꿨던 게 정말 꿀밤을 때리고 싶고 막 이런데 그때는 열받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집을 안 샀다? 23년, 24년, 그때 집 안 샀다? 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집념을 가지고 고려하는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물건들을 찾는 건 정말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해보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예상과 후보 물건을 보고 냉정하게 감당 가능한다고 하면 내 감정과는 별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집 마련에서 내 감정을 분리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꿀팁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고에 많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